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작년에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기업들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들 가끔 주실 때 있으세요. 네. 생각보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이제 기존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빠르게 제출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하게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기업이 많다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금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꼰대 같은 답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이 설사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학생이시잖아요. 학생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내고 기업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받고 기업에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고요. 학창시절에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에서 하시는 답변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여러분들께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임을 약속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계약의 초석이 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말을 하신다,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꼰대 같지만 이거를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먼저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조금 이번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스펙도 준비하셔야 되고 인적성도 준비하셔야 되고 실무 경험도 쌓으셔야 되고 면접도 여러 번 보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계속 작성하시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런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신 건, 수많은 취준생 분들과 대화를 해봤지만 이걸 힘들어하는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들이 왜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너무 작성하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차피 속된 표현으로 면접에서 다 뽀록 나게 되거든요. 네, 다 뽀록이 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경험을 왜 하셨어요? 그런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하드 스킬적인 관점으로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결코 이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실 것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요약 버전을 한번 소개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고 싶어하는 괜찮은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원자들을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X축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과 직무와 상관없이 기업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용성 역량이고요. Y축은 뭐 제가 팀워크 역량, 그 다음에 개인적 역량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개인적 역량은 뭐 자기계발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개인적인 역량을 말해요. 말 그대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단순히 기업은 스펙과 같은 정량적인 역량, 하드 스킬만 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Y축과 같이 소프트 스킬, 즉 정성적인 역량을 고려해서도 인재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식과 기술은 쉽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식을 배우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태도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같은 이런 정성적인 역량은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소프트 스킬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단계인 자기소개서 작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기업들이 스펙만 본다면 사실 이력서만 보면 끝이잖아요. 이력서만 보고 인재를 뽑으면 끝인데 왜 굳이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면접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회사와 맞는 사람인지, 뭐 요즘 우리 회사의 핏과 뭐 맞는 인재를 찾는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결국 이게 정성적인 역량인 소프트 스킬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도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이 꼼꼼하게 체크하든 말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인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것을 제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칼럼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저희 칼럼을 읽어보시면서 관련된 문항을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